여러분 안녕하세요. 김 대표 인사드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시겠지만 삼성전자는 10년이란 시간을 쏟아부어서 엄청난 기술을 개발하는 중이고 최근 거의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영상은 실제로 삼성전자와 협업을 하고 있는 연구원들 리포트와 인터뷰 내용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어쩌면 HBM의4의 성공만큼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시청하세요. 영상 시청 전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매우 큰 힘이 되니까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 삼성전자의 새로운 기술은 TSMC의 아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2D 반도체인데요. 삼성전자의 차세대 반도체인 2D 반도체는 엄청나게 얇은 소재로 만든 반도체고 두께가 원자 한 층밖에 안 돼요. 요즘 반도체가 점점 미세해지고 있는데 반도체가 미세해지면서 오작동, 발열, 배터리 소모량 증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삼성전자가 만든 2D 소재인 비정질, 질화 붕소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 D램을 여러 개 쌓아서 만든 게 HBM이죠. 그리고 이 D램과 D램 사이를 막아주는 아주 얇은 벽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듯 반도체를 구성하는 부분 중 엄청나게 얇은 벽이 전기를 어느 정도 막아주는지 그걸 나타내는 수치를 바로 유전율이라고 합니다. 유전율이 낮으면 전기를 더 잘 막아주고 높으면 전기가 잘 통합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만든 비정질 질화 붕소의 유전율이 1.78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어요. 일반적인 실리콘 산화막의 유전율이 3.9 정도 되는데 1.78 정도면 이론적인 한계에 근접한 수준으로 엄청나게 혁신적인 건데요. 얼마나 혁신적이냐? 전기 누설을 90%는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엑시노스를 만들면 발열과 배터리 사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고 이미 그러한 시도는 벌써 시작이 됐고요. 이 기술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면 TSMC의 공정 기술력을 뛰어넘게 될 것이고 애플과 퀄컴의 칩을 능가하는 반도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0만 전자가 아니라 20만 전자도 가능한 포텐셜이 있는 거죠. 또한 2D 반도체가 HBM이나 로직, AI 칩에서 대규모로 적용이 이뤄지고 TSMC나 하이닉스가 비슷한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지금의 최소 1.5배 수준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2025년도에 삼성종합기술원과 서울대는 기존 반도체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하이포텍시라는 방법을 개발했어요. 이 기술을 제가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여러분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닥이 매끈해야 벽돌을 곱게 쌓을 수가 있죠. 근데 바닥이 울퉁불퉁하다면 집이 삐뚤삐뚤해지고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불량품이 발생하는 거죠. 이렇듯 기존 반도체 공정은 완벽한 바닥 위에서만 반도체를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삼성이 만든 기술인 하이포텍시는 바닥이 울퉁불퉁해도 얇은 젤리, 그래핀을 중간에 깔아서 아무 바닥에서나 큰 반도체 칩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한 건데요. 이것도 세계 최초의 혁신이고요. 실제로 이 기술을 쓰면 과거에는 진짜로 상상할 수 없었던 이제 잡다한 바닥 위에서도 200mm 웨이퍼라는 거대한 집 위에서 완벽한 집, 즉 반도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체 왜 삼성전자는 이렇게 좋은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나 TSMC보다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만나본 관계자분들이 말하길 삼성전자의 기술은 정치적인 리스크와 회사 시스템의 경직성 속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연구자분들의 말에 따르면 삼성전자 회사의 시스템이 빠르지도 유연하지도 않고 무엇보다 예측이 안 되는 문제들이 발생해서 힘든 경우가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정치권이 바뀔 때마다 첫 번째로 불려가는 기업가는 거의 삼성전자의 회장들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재용 회장은 10년 동안 약 107차례 재판을 받으면서 자리를 비울 수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삼성전자 연구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성은 정해진 방향이 존재하고 연구란 이름은 허울일 뿐 사실상 정해진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증거 수집에 가까운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 연구자들이 하는 일은 기술 자체의 가능성을 탐색하기보단 내부에서 이미 방향을 정해놨고 거기에 일치하는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공정 조건을 조정하고 최적화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혁신적이고 거대한 스케일의 아이디어는 제안 자체가 쉽지 않고 받아들여지기도 어렵다고 해요. 이런 삼성전자의 내부 문화와 잘못된 경영진의 판단으로 10년 전 이 삼성전자를 찾아온 엔비디아 대표 젠슨왕을 문전박대했고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의 기술자와 연구자들이 HBM에 대한 연구와 개발 제안서를 애초에 경영진들에게 제안을 했었는데 그때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SK 하이닉스로
SK 하이닉스로 옮기면서 이 삼성전자는 HBM 시장에서 밀렸던 거였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따라잡았지만 만약 그때 젠슨왕의 손을 잡았더라면 기술자와 연구자들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조금이라도 반영을 했었다면 지금의 삼성전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엄청난 위치에 올라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솔직한 저의 소신을 잠깐만 말씀드리면 저는 이 삼성전자 시스템 이전에 우리 대한민국 문화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선진국들의 국가의 운명은요, 기업이 결정한 시대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주 52시간으로 경직된 노동구조와 강성노조에 시달려서 기업들은 이 밖으로 나가고 외국 기업들은 들어오지 않는 나라. 과연 이런 구조 속에서 몇 년이나 이 대한민국이 더 버틸 수 있을까요? 화성, 수원, 용인 같은 반도체 도시는 이 삼성전자가 낸 세금으로 애초에 인프라를 싹 깔았습니다. 하지만 이 삼성전자의 적자로 지난해 세금을 빵원 내니까 도시의 곳간이 비어버렸어요. 부동산의 가치도 하락했고요. 기업이 죽으면 도시가 죽고 우리의 삶이 무너진다는 그런 단순한 진실을 언제쯤 알게 될까요? 이 차가운 현실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문화 속에 있습니다. 혁신적인 시도에는 주제를 넘는다고 손가락질하고 압도적인 성공에는 독식한다며 끌어내리고 실패하면 역시 그럴 줄 알았다면서 비난하는 문화, 자율성 대신에 통제와 보급을 우선시하는 문화, 질투와 내로남불이 당연시되는 사회에서 여러분, 제2의 젠슨왕, 제2의 일론 머스크가 탄생할 수 있다는 건, 그렇게 믿는다는 건요, 순진한 착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실 속에서 삼성전자는 지금 압도적인 현금력과 기술력을 기반으로 위기 돌파의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2D 반도체도 그렇고 파운드리 사업의 부활과 HBM4의 샘플의 좋은 평가 등 아주 좋은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삼성전자의 기술력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어도 제 영상 봐주시는 여러분들께서는 공감해 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생각이 다르면 중간에 제 소신을 밝혔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다르면 어쩔 수가 없고 생각이 다른 거지 여러분, 틀린 건 아니니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